기관 종사자 이용자에게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저희 센터 사업 방향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해가는 기관도 있습니다. 장경양 그 지원센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경양 지원센터지만 장경양 요원지원센터는 요원을 하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정책권이 한 거는 장교양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예를 들면 장교양 요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쯤에 전체적으로 건의했던 부분은 이제 모든 종사자는 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다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계속 정책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원이라는 요원은 보다는 전체적인 직원이라는 명칭을 해서 저희는 계속 정책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학 요원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사회적 인식 제고, 권익 향상, 건강 증진, 장기학 요원 역량 강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책자를 보시면 아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2차 장교양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건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올해 연말까지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 마지막 해예요. 이때 뭐가 있냐면 비전이 전환한 노동생활입니다. 이제 저희 센터에 대한 작년에 전반적으로다가 사업 내용을 개편할 때 존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거는 기본 정책이 이제는 일본에서 얘기했던 존엄한 돌봄으로 간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고 있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올해 이제 연말까지 해결해야 될 거는 각 시도에 장기학 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17개 시도는 다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경기도는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부천시도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 2009년도에 전국 최초했고요. 서울이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하고는 방향성이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추기 전에 저희는 이미 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매뉴얼 교육이거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는 벌써 선언적인 선도적으로 해서 전국에 파급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장기학 지원센터 이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앞에 장기학 제도에 대한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그 틀에 맞춰서 저희는 선언적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먼저 선도하고 행정 실무라는 또는 교육 책자를 통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 또는 종사자분들한테 같이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가 안정화를 갔는데 어떤 빠른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학생을 전국 최초 설치했고 이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장기학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돌봄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돌봄을 했기 때문에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을 위해서 저희처럼 장기학생센터를 만들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추진할 때 종합지원 업무를 확대하려고 하는 예정이 있고요. 이제 전국에 17개 시도가 다 생기고 나면 물론 기초자치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다가는 2024년도에 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이 작년에 많이 이제 작년 올 시작을 해서 올해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그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거든요. 올해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학 요원지원센터도 요원이라는 것보다는 종합지원 업무에 대한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센터가 전국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원형 모델을 가지고 기획했다라고 표기를 해놨고요. 대상기 영역의 확대도 마찬가지로 장기학 요원보다는 물론 요원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야지 기관도 종사자분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종사자도 기관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지 그 기관의 서비스를 높아지고 그 기관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12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수원이 그래도 으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직무교육을 왜 하느냐. 근데 저희는 모든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시나 향후에는 보수교육 의무화하는 거에 저희가 디딤돌이 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공단이나 복지부에서도 공공에서 하는 걸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 장기학전센터를 통해서 장기학기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를 했고요. 이제는 공공성 강화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 내용 중에 1순위가 공공성 강화 사업으로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종사자분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 여왕보호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같이 함께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로다가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체계도 전국 최초로 요양보호사님들 교육뿐만이 아니고 기관장분들 시설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 제가 교육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네트워크 쪽이라서 전국 최초로 건보공단하고 수원시하고 그 다음에 관련 단체분들하고 저희가 초창기 때는 분기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협력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2년 6개월 정도 쉬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화시켜서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서비스 향상이나 아니면 기관, 건보공단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기학 요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저희가 돌봄문화 조성을 하는데 기틀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장기학 요원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가 추진사업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학지원센터는 방문요양 주야간 시설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운영 사업을 통하여 저희가 수원에 있는 관내 기관이라든가 외부에서 논의상 오게 되면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건보공단하고 관계라든가 아니면 입력하는 거, 그 다음 관련 교육, 저희 평가를 직접 받아보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설기관에 필요한 교육이나 필요한 어떤 서식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시에는 특화된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지 않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은 저희 관내에 전용 체험실도 있고 저희가 쉼터도 만들어놨고 자료실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전문 지원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학연센터 걸어온 길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가지원센터를 시작을 해서 장기학지원센터라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복지나 교육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했고요. 이 내용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치유농업이 외국에서는 이제 보험수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치유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일반이나 장기학 종사자분들도 저희는 같이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게 이제 폐업하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 돌봄 플랫폼으로 저희가 확장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학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임대나 단층 한 군데 사무실을 빌려서 하는데요. 저희는 공간적인 여건이 있어서 우리 이제 수원에 있는 장기학 기관 또는 종사자분들이 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학연센터는 이제 운영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2005개년 계에서 전중돌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처음에 설치 운영할 때는 사실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원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존중돌봄이라 한 이유는 기관에 있는 종사자분들, 기관장님들 당연히, 그 다음에 요양보호 선생님들, 그리고 이용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삼자가 다 서로 존중받는 문화를 형성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를 가지고 이용자분들한테 돌봄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정책이나 이런 방향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 저희가 존중받는 돌봄 문화입니다. 그 안에서 공공성 강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을 가져가야 되고요. 또 직원에 대한 영향력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경도 이제 돌봄 환경으로다가 안전 환경으로 가야 되고요. 지역 자원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정량에 대한 인식 개선.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그거를 축약해서 저희가 5개의 전략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5개월에 한 50개 정도의 사업으로다가 이제 학장선생님께 가져갔고요. 이거를 골자로서 저희가 사업을 5개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하셨던 기관은 장경에서 이런 일을 하는 곳이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신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여기 다양한 사업을 하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 14개 중에서 13개에 운영하는 장경 요원전센터는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요원만 중심으로 사업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종합 지원 업무로다가 저희는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중돌봄을 가기 위해서는 요원만 대상으로도 중요하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자까지도 갈 수 있는 방향 설정해줘야지만이 저희 장비랑은 좀 더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5개 영역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 플랫폼의 키워방 사업은 작년부터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 부분은 물론 선생님들 오늘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지만 어르신들 신나게 하시고요. 만족도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100%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번호 추진사업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성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투명성 강화로 해서 각종 관련되어 있는 교육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는 또 건보공단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권결의대회라 해서 저희가 진흥연차제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수원의 인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앞장서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설기관 관리자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지원에서 관련된 매뉴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권 매뉴얼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 표준화 지원을 위해서 운영 매뉴얼, 평가 매뉴얼, 그전에는 식단 표준 매뉴얼도 만들어서 해드리고요. 관련되는 책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 앱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에 했던 자료를 한번 제가 해놨습니다. 노인인권 실천 결의문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분입토의를 통해서 각 토론에서 한 가지씩을 가지고 발표를 통해서 결정된 문안을 가지고 이때 당시만 해도 몇 년이 지났지만 수원에 있는 관련 시설들이 최소한 이거는 좀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존엄한 존중 돌봄을 가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책자를 이거 말고도 많은데 기본 내용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요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제가 권익진리 사업에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작년에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0705117-0274 해가지고 노무상담 전용 전화를 만들었어요. 예, 제가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올해 다시 저희가 노무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거기에 같이 다시 상영을 해서 저희가 11월 중이나 12월 초까지는 아마 배부 예정이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서울, 인천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시설 관련해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여기 경기도에서 위원장이 오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혹시 서울은 서울시 전역을 하는데 6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2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인플루엔자 예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도 있지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화 요원 영양 강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신문 스트레스 심리 상담 그전에 장기화 한마당 행사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전에 소통 강화를 위한 저희가 한마디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셨던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장기화 돌봄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제가 여러 책자를 가지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올해도 하나 더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등가방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기화 지원센터 홍보지를 해서 저희가 밴드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홈페이지를 개편 중이라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다시 또 좋은 소식들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못하지만 전에는 케어 사례에 대한 모음집 한번 했었고요. 저희가 장기화 쉼터도 현재 이제 시설 보수지는 못하고 있지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장기화 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수원시 안에 있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지역사 연계에 참여를 해서 협약을 현재 28개 기간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드리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양 간담회는 중국 최초입니다. 시설과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건보공단과 관하고 민과 관과 건보공단이 함께해서 저희가 좋은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보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리자,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직업별로 하고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법정의무 교육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좀 해드리고 있고요. 지침 교육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 사업으로 해서 시설 기관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변화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직무연찬이라는 걸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코로나 전까지 계속해서 한 10회 매해마다 한 120명씩 해서 1박 2일 정도 해서 제주도는 2박 3일을 갔었고요. 해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우리 시설기관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천국에서는 일할 수도 있죠. 소풍처럼 나와서 정보도 듣지만 어쨌든 외부에서의 함께하는 소통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호응이 높았던 거는 저희가 벤치마킹입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한 3박 4일 해서 일본, 홍콩, 대만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요. 우수직원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케어팜 사업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는 텃밭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힐링데이도 하고, 사과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나들이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케어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치유농업법이 20년도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이제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저희도 이 관련법을 가지고 한번 장교양 쪽에 어르신하고 돌봄 사업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중에 저희가 수원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사회적 협동을 함께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올해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텃밭도 하고요. 이 부인도 굉장히 나들이 인사도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수 체험도 그렇고요. 힐링데이도 그렇고. 어쨌든 어르신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호응을 얻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12년 시간을 통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장기양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어쨌든 수원에서 선들의 역할이 전국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도 감사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저 급하게 자료를 만드는 바람에 책자에는 없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장기화시설 운영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 적재적소에 관련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국 채취해서 만들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썼던 내용들이 롱텀에 있는 서식 자료들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저작권은 없기 때문에 아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학 지원센터에서 선적 역할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수원시 관내 장기학 시설 기관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멘토 지원하고 평가 매뉴얼 이런 매뉴얼 지원 등은 아마 시설 기관을 운영하실 때 안정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학 시설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 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는 관계기관하고의 지속성과 어떤 소통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돌봄 문화를 저희가 조성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비전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장기학 기관, 종사자, 이용자 상호 존중을 통한 돌봄 문화 조성을 해서 서비스 질 향상에 저희가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돌봄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실 때 거의 시험 위주로 하고 줌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 현장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양한 돌봄 기술 행정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셨지만 실내 나가기 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설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그런 교류적인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학 요원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서 건강증진, 권익증진, 인식 개선 등의 영양 강화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플랫폼에 대한 추진 내용을 좀 확대해가지고 시설 기관의 맞춤형 또는 어르신들한테도 맞춤형을 해서 종사자분들도 좀 더 재밌고 즐거운 생활, 그다음에 어르신한테도 좀 더 종사적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육적 체계가 법정의무교육, 지침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도 해드리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교육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접수도 하고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교육관리 또는 좀 더 이용자가 그래서 장기학 시설 기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원활하게 접수하고 신청 수료증까지도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기능이 다양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중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중교육과 대면교육 함께 하고 있고요. 직급별 영역별로도 필요한 부분들은 다양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환경센터가 12년 동안 시설 운영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그 공간을 다 장기학 요원 또는 장기학 시설 기관을 위한 공간으로 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환경도 정책 방향입니다. 최근에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요 내용은 현재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서 나왔던 얘기 더하기 이제 3차 5개년 계획이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공유를 함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만 해놨습니다. 이제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학 기본계획 방향 모색 토론회고요. 거기에는 시설기관의 이제 관리감독, 요양 인력관리 수급 및 처우에 대한 거, 의료와 요양의 연계, 그 다음에 교육 공공성 강화, 장기학 서비스에 대한 품질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토론을 했고요. 이 부분의 일부는 현재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기학 돌봄에 대한 부분들 일부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변화입니다. 이미 국시원에는 내년도에 대한 요양보호사 시험이 공지가 됐습니다. 컴퓨터 시험으로 해서 CBT라고 해서 10회 10번 정도 준비를 공지가 됐고요. 또 하나는 PW에서 PBT라고 해서 한 10번 해놨습니다. 자필 시험은 토요일날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CBT 컴퓨터는 토요일날 일부 하고 평일날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험은 어디서 보느냐?
시험 자격 시험 장르는 국시원청에 9개 시험 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무교육의 보수교육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2024년도 시행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센터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2019년도부터 직무교육 지정받아서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고시에는 올 1월부터는 장기학 요원지원센터는 의무 직무교육을 하도록 고시가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학 요원지원센터가 아직은 종합지원센터라는 부분은 일부는 거부하는 기관도 있지만 저희는 이미 해왔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종합지원 업무를 가서 공공성을 가지고 돌봄종사에 대한 처우 및 그다음에 종사자, 이용자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지원센터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학 서비스 체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토론 자료들은 있지만 그 전에 자료들이 계속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가 서비스의 단계적 개편입니다. 현재 계속 통합 재가 서비스를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람 중심 사례관리 역할 강화를 할 것이다라는 거고 생활 권역별 거점 재가급여기관 설치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장병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 및 인력 기준의 단계적 강화. 현재는 2.5대 1이지만 2.3대 1, 2.0대 1에다가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단계적 개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 이번 시정 목표가 따뜻한 돌봄 특례시가 하나의 시정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돌봄 추진 계획도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봄이라는 부분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빼놓을 수는 없고요. 그 안에 저희 장교양에 대한 부분은 가장 우선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도 돌봄에서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어떻게 사람 중심의 돌봄을 갈 것이냐, 거기에 제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고 어떤 기술과 역할을 가져갈 것이냐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고요. 저희도 함께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제가 저희 센터가 이런 속되면 좀 잘하는 건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저희 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홍보를 내주시기도 했지만 다양한 저희가 인건보도 아까 말씀드렸었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에 자리를 할 수 있었고요. 전문 기술도 교육을 했었고 해당되는 필요한 영역별 분야별로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나들이 행사도 했었고요. 제일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최근에는 저희가 케어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상 수원시 장기양전센터 우수사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원시에는 좀 더 노력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함께 존중받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혜발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